7월 2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의 변호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참여를 금지당했다는 진정서를 대한변협에 냈습니다. 이게 강요 미수 유무죄를 떠나 이동재 전 기자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떠나 특정 사건 변호인의 수사 참여를 금지한 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장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현직 변호사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앞으로 보낸 8쪽짜리 진정서입니다. 지난 5월 3일자로 진정이 접수됐다는 변협 소인이 찍혀 있습니다. 진정을 낸 사람은 최장호 변호사. 진정서에 따르면 그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대학 동문으로 지난해 3월 MBC 보도로 촉발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 이 전 기자에게 법률 상담을 해줬습니다. 최 변호사는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정식으로 자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기로 이 전 기자와 구두 약정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용 변호사 신분으로 정치적 부담 때문에 사건을 수임하지 못했고 이후 이 전 기자에게 구속된 뒤 이 기자의 아버지가 간곡히 요청하면서 결국 사건을 수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재 기자의 아버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동재 기자가 너무 힘들어한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해서 뭐 단순히 변호사를 넘어서 이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좀 한 명 더 선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서에 따르면 이후 최 변호사 자신은 수사 참여를 담당하고 먼저 선임된 부장검사 출신 주진우 변호사는 수사심의위원회와 기소 이후 공판에 집중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참여를 하던 중 갑자기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 참여를 금지했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당시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른바 육탄전을 벌여 독직 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 광주지검 차장검사입니다. 일부 검사가 이제 잠깐 변호사님은 저랑 면담 좀 하시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끝나고 남아서 이제 면담을 하는데 최장호 변호사는 수사 입회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최 변호사가 밝힌 검찰이 수사 참여를 금지시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이동재 전 기자가 자신과 법률 상담을 하며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 당시 이 전 기자가 이메일로 보내준 이철에게 보낸 편지 및 이른바 제보자 X 녹취록 등을 삭제했다는 것이 금지 사유입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이 변호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순 없지 않느냐고 말하며 자신의 수사 참여를 전면 금지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사건 수임 전 법률 상담을 했던 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건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원본도 아닌 사본 자료 이메일을 삭제한 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항의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최 변호사는 서울지검 형사 1부 측은 최장호 변호사의 수사 참여를 금지하라는 위에서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수사 참여를 금지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위에서 그 최장호 변호사의 수사 입회를 막으라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저는 결국에 남은 수사 입회 전부 배제가 됐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위에서 지시가 있었다고 해서. 이와 관련 최 변호사는 변협에 보낸 진정서에서 검찰 수사 참여 금지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 수임 전 의뢰인과 한 법률 상담을 이유로 수사 참여를 금지한다면 향후 모든 변호사들에 대해 검사가 임의대로 수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법률 상담을 했지만 선임까지 이어지지 못해 받은 사본 자료를 삭제한 걸 증거인멸 우려로 간주한다면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는 유명무실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는 변호사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변호사법도 그렇고 저희 윤리장전에도 보면은 변호사는 비밀 유지 의무가 기본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변호인들은 사건 정식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법리 상담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최 변호사는 이게 자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 사건처럼 검찰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껄끄럽거나 입맛에 맞지 않는 변호인이 있다면
수사 참여를 제한하고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변호인의 수사 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변호인이 두 군데가 선임이 되어 있는데 한쪽은 좀 만만한데 한쪽은 좀 까다로워.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너무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검사가 자기한테 좀 덜 껄끄러운 대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수사에 참여를 못하게 시키고. 최 변호사는 이에 이종엽 변협회장에게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 이 사건의 본질을 고려해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제게 힘이 되어달라는 간곡한 호소로 진정서를 맺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률방송에 당시 수사팀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 제1항,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22조의 제4항에 근거해 해당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며 해당 변호사가 변호인의 변호 활동을 넘어서는 증거인멸 우려 등의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루어진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다른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른바 권원 유착 사건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변호인이 부당하게 수사 참여를 금지당했다며 변협에 진정을 냈다는 장한지 기자의 단독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진정서를 낸 최장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헌법 소원도 헌재에 접수했습니다. 이어서 신사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사건 검색 화면입니다. 2020 헌마 1435라는 사건 번호가 붙은 변호인 참여 금지 행위 위헌 확인 사건이 심리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권한유착 강요미수 사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대리했던 최장호 변호사가 검찰이 부당하게 변호인의 수사 참여를 금지했다며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헌법 제12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변호인의 수사 참여나 입회를 금지한 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최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도저히 내가 이런 식의 그 수사 배제 처분, 그러니까 수사 입회 참여 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지난해 10월 22일 접수된 사건은 보정명령을 거쳐 정식으로 본안심판에 회부돼 같은 해 11월 27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의 심판회부 통지가 발신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 검찰총장 명의 피청구인 답변서도 헌재에 송부된 상태입니다. 이후 의견서 제출 등을 거쳐 가장 최근엔 4월 20일 이해관계기관 등 의견 취합 검토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검찰의 선택에 의해서 변호인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저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이제 헌법소원 하면서 그 부분도 저희는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최장호 변호사는 변협에 보낸 진정서를 통해 3만여 변호사들의 수장인 이종엽 변협회장이 변호사 권리 수호를 위해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 침해가 아닌 변호사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건이다. 정치적 사건인 검언유착 의혹과 맞닿아 있긴 하지만 정치적 견해 등을 떠나 이 사건의 본질은 변호사의 권리에 대한 사건이라는 게 최 변호사의 호소입니다. 최 변호사는 이에 변호사 위상을 제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홀로 싸우고 있는 제게 변협이 힘이 되어달라고 거듭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사건이 정치적이어서 처음에는 망설이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 이동재 기자 사건과는 별개로 이 수사기관이 이런 식으로 변호인의 수사 입회를 막는 거는 굉장히 부당한 조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번 헌법 소원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법률방송에 참여 제한 조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어 더 상세한 사유를 밝히는 것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진정서를 받아든 변협이 지원 사격에 나설지, 검찰의 변호인 수사 참여 금지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를 재현해보자며 추행한 40대 국선 변호인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오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90억 넘는 조회수를 올린 한국 애니메이션 동요 아기상어 제작사를 상대로 미국 동요 작곡가가 낸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아기상어 제작사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8 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오늘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니가 아기상어를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 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기상어는 북미에서 오랫동안 구전되어 온 동요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작자를 특정할 수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스마트 스터디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네, 법률방송에서는 이번 주 영원한 평행선, 개 식용 논란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무엇을 먹든 그것은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이자 선택이라는 입장과 달라진 사회상과 국제적인 기준이나 시선도 감안하면 더 이상 보신탕은 안 된다는 입장. 이 팽팽한 대립의 중간은 없는 걸까요? 박아름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중복이었던 그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푹푹 찌는 폭염에 펄펄 끓는 아스팔트 위에서 개의 탈을 쓴 남성이 개 도살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라는 피켓을 병풍처럼 세우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입니다. 거리에서 국회에서 이 대표는 올해로 20년 동안 잔인한 개 도살과 식용을 그만두자는 운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식용개는 없다는 게 이 대표의 소신입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딱 네 나라예요. 중국과 베트남과 북한과 한국인데 이 중에 민주주의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개 식용과 싸워온 20년간 나름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지난 2017년 대선에선 후보들이 단계적 개 도살 금지를 언급하는 등 성과도 있었습니다. 사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시 이제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들도 이제 이 개식용의 단계적 폐기를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2018년 개 도살과 식용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엔 20만 명 넘게 동참했고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 답변이 뭐였냐면은 국회에서 좀 이 관련된 법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야 하고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입법권을 쥐고 있는 국회입니다. 워낙 찬반이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라 요지부동, 이렇다 할 가시적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18년 20대 국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개를 포함한 동물 임의도살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변변한 논의도 못해보고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개도살 금지법이 뜨거운 감자라는 거는 잘 인식하고 있지만 네.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좀 미온적이고 이거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지금 분위기가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이 개 식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고 최근 중국, 대만 등에서도 세계적 인식에 부합해 개 식용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한의원의 지적입니다. 사실 대만이나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들도 이제 수년 전부터 이미 개 식용을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농장이라는 산업이 있는 나라는 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거 참으로 너무 이와 관련 한정혜 의원안은 제8조의 2 반려동물의 보호관리 조항을 신설해 개나 고양이의 도살 처리, 식용, 사용, 판매, 구매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보신탕을 사고 파는 것뿐 아니라 시골 같은 데서 동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끓여 먹는 것도 모두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위반 시 형벌 또는 과태료 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제8조의 3을 신설해 보신탕 관련 폐업 신고 및 업종 전환을 한 사람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지원 시책 수립과 시행 의무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거기에는 이제 유예 기간도 두고 그리고 이제 그 개농장 업주에게 이제 보상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내용을 마련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법안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는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이자 개인들의 선택이라는 보신탕을 먹는 쪽의 논리에 대해선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적 기준이나 인식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원복 대표의 반박입니다. 개는 음식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이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개를 먹는 한국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로 인한 어떤 국가적 국민이 받는 피해나 폐해는 그럼에도 20년 동안 개 식용 금지 운동을 벌여온 이 대표 스스로도 법안 처리에 대해선 확신하지 못할 만큼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정부 농식품부와 이제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 의원분들이 이게 또 워낙 좀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의 그 이슈고 쟁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더 나서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영원한 평행선, 개 도살 식용 금지법 제정. 뜨거운 감자라고 어느 쪽 편에 서든 나서봐야 득될 게 없다고 회피하고 모른 척할 게 아니라 그럴수록 적극적인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즈데이 마치겠습니다.